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진지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요. 내 친구들도 내 옆에 서 있었지.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공항에서 피터와 애너벨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반대와 분노의 표정에서 벗어나 사람들로부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애나벨과 피터는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즈미는 울었고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을 위해 그녀는 점점 우울해졌고 슬픈 3년 후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재즈미는 회복되었고 체육관에 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회사에 다니고 어느 날 새 직장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닉이라고 불리는 잘생기고 우아한 청년, 부유한 집안에 세련된 남자,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겸손했고 영광이다. 재즈미는 닉의 비서였고 그는 그녀를 아주 잘 대해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결코 모욕하거나 모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부하 직원을 학대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함. 그리고 정해. 재즈미는 중산층 출신이라는 배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닉은 다음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즈민과 그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닉. 제스민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제스민. 나랑 같이 나갈래? 요즘엔 나가볼까? 제즈민은 그녀에게 감동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문하다. 그녀는 상사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비록 그녀가 찾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누구와의 관계로 인해 버려진 것의 지속적인 영향, 인간에 대한 당신의 잃어버린 신뢰에 있는 재단. 그녀는 독신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닉은 그녀의 무관심을 알아차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를 압박하지 말고 그녀를 존중하세요. 감정. 그러나 그의 무관심은 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결정. 그 사람은 그녀와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정이 성장했고 닉은 더욱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게 변했습니다. 재즈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닉은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자 이름. 난 그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 봤어요. 나는 당신을 내 머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되고 싶나요? 제스민은 감동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닉의 요청. 그러나 그녀는 머뭇거렸다. 흔들리고 놀라서 말함. 정말 영광이에요, 닉. 그러나 당신은 높은 지위에서 오셨고 나는 소박하고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에겐 타이틀도 없고 타이틀을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어. 너 같은 은수저. 이것에 대해 확신합니까? 닉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 이름. 우리 부모님도 너처럼 중산층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갈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원칙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 내가 오늘이라는 게 정말 놀랍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준 좋은 교육.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감정을 품고 있던 자스민. 닉이 한동안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닉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닉과 그의 가족은 재즈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과 아주 잘 지냈어요. 형제자매와 혼합된 부모. 동시에 피터는 동화 속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나벨과 그녀의 아들과 함께. 다른 주에서는 그의 가족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한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2년이 지났고 어느 날 닉의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닉 형제는 재즈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그녀에게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이름. 나와 결혼하고 싶나요? 내 아내이자 내 인생의 여성이 되어주세요. 자스민 반지를 보고 그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정신. 재즈민의 반응을 보고 닉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사랑. 내가 실수했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즉시 재즈민은 이사를 나가고 닉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반지를 보고 다시 생각났어요. 추억. 닉의 어머니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뭐든 도움이 되겠지만 닉은 우리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해할 것이다. 그러자 재즈민은 그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상호 충실성.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외기치 않게 재단에서 자주 결과를 상상하지도 않고 이번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피터와 재즈민은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4년 동안 데이트를 했고 약혼했고 서로에게 헌신하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같다. 두 가족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 하지만 재즈민이 몰랐던 것은 그녀의 약혼자 피터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려. 이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애나벨. 그들은 두 사람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피터는 재즈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즈민은 온 마음을 다해 피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인생. 피터는 기꺼이 그의 일을 끝내려고 했어. 애너벨과의 관계 및 그가 원하지 않는 재즈민과의 관계. 뻔뻔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애나벨을 그저 지나가는 불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몇 주 전에 애너벨은 피터에게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아이는 그의 것이었고 그 순간 피터는 일련의 감정을 느꼈다. 감정이 엇갈렸지만 그의 아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는 결심했다. 애너벨과 함께 지내다 보면 결국엔 그들을 더 가까이 데려왔고 불성실한 부부는 사랑의 서약을 했다.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그들의 아들이 그들을 하나로 모은다. 결혼식 날이 왔고 모두들 피터와 두 사람의 결합을 기다리며 여자 이름 재즈민은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행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 시간이 지났고 재즈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신랑의 지연에 대해 마침내 전화가 울렸고 재즈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피터라고 대답했다. 그 줄에서 여자 이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우리는 도망가는 중이야. 함께 정말 죄송해요. 나는 당신에게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고 우리는 아기를 낳고 있어요. 내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자라지 않을 것이다. 제스민은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전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악당이 될 수 있니? 베드로, 당신은 비열하다. 넌 그동안 나를 속였어. 그러자 피터는 초조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자스민.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과 숨겨진 관계에 있었다. 에나벨. 하지만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에나벨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녀와 내 아들과 함께 살 것이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행복을 기원하고 당신이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 계속 속이는 건 불공평해요. 당신과 나. 미안해, 자스민아. 재즈민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다 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에서는 모든 것이 갚아지고 언젠가 인생은 당신에게 무엇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랬어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운명이야. 그리고 재즈민은 피터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슬프고 실망한 표정으로 그녀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훌륭해요. 없을 거라고 발표한 슬픔. 결혼도 안 하고 약혼자가 나랑 헤어졌어. 전화를 하고 애인과 도망쳤어요. 임신한 베드로는 불명예스럽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이고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바보. 미안해요, 여러분. 너는 가도 좋다. 선물을 돌려받고 싶다면 다 좋아. 그 순간 모두가 쳐다봤다. 상심한 마음에 불쌍한 제스민. 그리고 황폐화되었고 피터 가족이 사과한 이유.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식이고 그들은 재즈민을 의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달리다. 재즈민은 약혼자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떠났어. 그의 가족이 부양하는 곳. 재즈민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녀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내 친구들도 내 옆에 서 있었지.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공항에서 피터와 애너벨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반대와 분노의 표정에서 벗어나 사람들로부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애나벨과 피터는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즈민은 울었고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을 위해 그녀는 점점 우울해졌고 슬픈 3년 후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재즈민은 회복되었고 체육관에 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회사에 다니고 어느 날 새 직장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닉이라고 불리는 잘생기고 우아한 청년, 부유한 집안에 세련된 남자,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겸손했고 영광이다. 재즈민은 닉의 비서였고 그는 그녀를 아주 잘 대해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결코 모욕하거나 모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부하 직원을 학대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함. 그리고 정해. 재즈민은 중산층 출신이라는 배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닉은 다음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즈민과 그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닉. 제스민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제스민. 나랑 같이 나갈래? 요즘엔 나가볼까? 제스민은 그녀에게 감동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문하다. 그녀는 상사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비록 그녀가 찾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누구와의 관계로 인해 버려진 것의 지속적인 영향, 인간에 대한 당신의 잃어버린 신뢰에 있는 재단. 그녀는 독신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닉은 그녀의 무관심을 알아차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를 압박하지 말고 그녀를 존중하세요. 감정. 그러나 그의 무관심은 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결정. 그 사람은 그녀와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정이 성장했고 닉은 더욱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게 변했습니다. 재즈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닉은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자 이름. 난 그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 봤어요. 나는 당신을 내 머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되고 싶나요? 제스민은 감동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닉의 요청. 그러나 그녀는 머뭇거렸다. 흔들리고 놀라서 말함. 정말 영광이에요, 닉. 그러나 당신은 높은 지위에서 오셨고 나는 소박하고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에겐 타이틀도 없고 타이틀을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어. 너 같은 은수저. 이것에 대해 확신합니까? 닉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 이름. 우리 부모님도 너처럼 중산층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갈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원칙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 내가 오늘이라는 게 정말 놀랍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준 좋은 교육.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감정을 품고 있던 자스민. 닉이 한동안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닉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닉과 그의 가족은 재즈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과 아주 잘 지냈어요. 형제자매와 혼합된 부모.
동시에 피터는 동화 속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나벨과 그녀의 아들과 함께 다른 주에서는 그의 가족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한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2년이 지났고 어느 날 닉의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닉 형제는 재즈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그녀에게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이름, 나와 결혼하고 싶나요? 내 아내이자 내 인생의 여성이 되어주세요. 자스민 반지를 보고 그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정신, 재즈민의 반응을 보고 닉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사랑? 내가 실수했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즉시 재즈민은 이사를 나가고 닉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반지를 보고 다시 생각났어요. 추억. 닉의 어머니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뭐든 도움이 되겠지만 닉은 우리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해할 것이다. 그러자 재즈민은 그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그녀가 버려진 곳에서 도망친 불성실한 약혼자를 재단에 바쳐라. 그의 임신한 애인이니 모니와 함께 당신의 고통, 닉과 그의 가족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스민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녀의 닉은 제즈민에게 마음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나도 거기 가봤고 알아요. 어때? 깜짝 놀랐어요. 제즈민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 상태, 당신의 위치에 있고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 아마도 이 일을 겪을 거야. 맙서사. 세상은 너무 작습니다. 닉은 내가 곧 할 것이라고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내 미래의 아내는 나를 재단에 남겨두고 전 남자친구와 도망쳤고 당신이 겪은 모든 일, 나도 고통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많이 울었고 심지어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또한 제즈민은 닉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발견했다고 확신. 진정한 사랑.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닉이 재단에 있었던 큰 사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즈민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도착했고 모든 손님 앞에 결혼했고 그들의 가족은 그대로 머물렀다. 감격했다. 3개월 후 제스민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게 닉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죠. 엄마의 행복과 아버지의 역할은 부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피터와 애너벨은 그들의 동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놀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애너벨과 피터가 집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노크했을 때 놀랍게도 유령이 나타났다. 애나벨의 과거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고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애너벨이 초조하게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를 어떻게 찾았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바보야. 또한 불안한 블레이크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찾았는지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들은 어디 있지?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요. 애나벨이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지금 떠나세요. 그러나 블레이크는 애나벨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둘 다 원해요. 너와 우리 아들.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한다. 블레이크는 애너벨을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보니 애나벨이라고 말하는 장면. 이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순간 블레이크가 비꼬듯 말했다. 당신은 애나벨과 피터와 나를 바꾸었어요. 이놈. 신부를 제단에 두고 온 남자.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너 무슨 바보야. 화가 난 피터는 블레이크와 맞서려고 했지만 애너벨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레이크는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키우는 그 소녀는 피터가 아니에요. 도련님, 내가 아이의 진짜 아버지다. 놀란 피터는 애나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긴장하고 말을 더듬는 애나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았고 블레이크는 실제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당신을 얻기 위해 당신과 함께 있었어. 수년 동안 당신에게서 돈, DNA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녀는 나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녀는 우리 둘과 함께 있었어.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나야. 그 순간 피터에게 세상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건 큰 거짓말이니까. 피터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했어요. 바로 애나벨이에요. 나는 미래의 아내를 제단에 남겨두고 머물렀다. 당신처럼 나는 다른 주로 도망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답하는 방법입니까? 애나벨은 울면서 말했다. 그 소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피터는 충분히 대답했다. 애나벨,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조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고 선물로 줬는데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그녀와 함께. 그런데 재정 지원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멋진 여자를 두고 온 게 후회돼.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제스민. 고향으로 돌아가서 찾아볼게요. 제스민은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조작 게임은 애너벨에게 끝났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나가. 피터는 자기 방으로 가서 짐을 꾸렸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 그는 그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아이는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애나벨과 블레이크는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블레이크는 애너벨을 안아주려고 했지만 애너벨은 그를 거부하고 그의 계획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발견되었었습니다. 피터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그의 고향으로 가서 그것을 보았다. 당신의 행동의 결과, 친구들이 너한테 등을 돌렸어. 가족은 그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은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는 흐느끼며 사람들에게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재즈민에 대해 얘기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는 사과하기 위해 재즈민의 가족에게 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잔인하게 쫓아냈다. 오직 친구만이 그에게 재즈민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그녀가 보게 될 것에 대해 베드로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용서를 구하고 노력하기 위해 제스민을 되찾으세요. 베드로가 본 곳에 도착. 저택이었는데 자스민은 7개월 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피터가 문을 두드리자 제스민이. 피터가 놀라서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응. 당신이 나를 떠난 이후로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재단을 밟고 그와 함께 도망갔다. 임신한 연인.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자 이름. 나의 사랑. 나는 당신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하지만 피터는 제스민의 배를 알아차렸고 너 임신했다고 했어. 여자 이름. 제스민은 부드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에요. 나는 엄마가 될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안타까움을 느꼈고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제즈민이 물었고 그녀의 아들은 그의 아들과 함께 연인 에나벨,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울면서 피터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나벨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그 사람이 계획한 계획이었는데 불쌍한 여자. 제즈민은 피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엄마가 될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베드로. 제스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돌아와.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내가 말했듯이 에너벨이 나를 속였어.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나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거나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나는 당신이 그 후에 무엇을 느꼈는지 압니다. 에나벨의 배신을 발견하세요. 이 사람을 떠나고 필요하다면 내가 할게.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창조할 때까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는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여자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즈민이 피터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이 새로운 사랑을 찾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제 제발 여기로 돌아오지 마세요. 내 남편은 내 전 약혼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안녕, 피터.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신이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스민은 천천히 문을 닫고 나갔다. 당신의 집에. 제스민의 집문 앞에서 피터는 울었다.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그는 그날 제스민이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애너벨과 함께 탈출하면서 그는 느꼈다. 엄청난 후회와 삶이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스민을 위해 임신을 마친 후 제스민은 닉을 떠난 남자아이를 낳았고 행복한 자스민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 선택의 결과 여자는 없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가족은 그와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았고 그의 친구들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버림받고 혼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제스민을 매일 그리워하고 그대로 유지. 기념품, 제스민의 사진, 당신의 약혼, 이야기의 교훈. 그런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교환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배신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후회와 후회만 남기고 좀 더 너의 것이 되어라. 뒤의 슬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느니라. 어려움, 고난 등을 의미합니다. 배신과 불신앙이 아닌 시련. 이야기가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 채널에서 다른 이야기를 시청하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구독하고 글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즐기다. 다음 영상까지.